예, 고등교육에서 인터넷 활용이라 하는데 제가 챗GPT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고등교육에서 인터넷을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그랬더니 1997년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해가 어떤 해냐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방송대 ON이라는 TV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4,500시간을 오디오 비디오를 클립화해 가지고 그걸 인터넷을 탑재해서 서비스한 그 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은 게 우리 이만재 박사님, 솔비미디어에 계실 때 박현재 박사님 도움을 받아서 했었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이제 가능한 자료로 뭐 필요하면 자료를 제가 공유해 테니까요 이용하시고 이거에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이용하는 게 목적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70년도의 통신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는 거 스킵시키겠고요. 사이버 교육의 태동과 발전 과정인데 한국 가상 캠퍼스 연합이라고 98년도에 하도 그 인터넷을 대학에서 쓰는데 좀 부족하고 특히 그 온라인 대학이 아닌 그 오프라인 대학에서 주저해가지고 제가 많은 대학들을 방문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국 가상 캠퍼스 연합이라는 걸 만드는데 10개 대학들. 서울에서는 이제 이화대, 한양대, 경희대, 광운대, 그 다음에 전남대, 경북대 뭐 이런 식으로 10개 대학을 만드는데 그때 가장 큰 허들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방송대학하고 학점교환을 하겠느냐. 그 6학점까지 두 과목을 학점교환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대학들을 방문해서 그 총장이나 간부님들을 어떻게 설득시켰냐.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을 설득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당신네 대학들이 스카이 대학을 중심으로 앞장서 가지만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제일 뒤에 간다. 뒤로 돌아타면 누가 앞에 가는가 보자. 그런 식으로 설득시켰어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제가 다시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돈을 정부에서 많이 대줄 때입니다. 여기 뭐냐면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연합이라고 해서 16개 대학을 연합해서 정보통신 관련 과목에 6학점까지 학점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 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회장 겸 운영하면서 서버를 제 연구실에 놓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겁없는 일을 한 거죠. 학점을 6학점까지 교환하는데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95년도부터 뭘 개발하냐면 방송대학에서 텔레비전에서 생산되는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클립화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우리 이인숙 교수님이 공부하신 인디애나에서 해서 뮤직 라이브러리에서 받아온 그 개념을 제가 여기다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IBM에서 그 당시에 10억, 저희 대학에서 10억을 대 가지고 제가 PM을 직접 해서 이걸 성공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IBM에서는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저는 뭐라고 붙였냐면 렉처 온 디맨드 아니면 러닝 온 디맨드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성공시킨 기사가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이게 멀티버스트라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저는 최초로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기에 세계적으로 잡지는 멀티버시티가 가장 많이 알려졌어요. IBM에서 개간 잡지예요. 그래서 이 멀티버시티의 이 기사가 빌딩 더 버추얼 유니버시티라는 말로 뜹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그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뜨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IBM 월드와이드 회장이 루 거스너라는 사람이 힐튼 호텔에 와서 강연을 해요. 인사말 강연을 하는데 그때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성공한 게 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IBM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 한국에서는 러닝 온 디맨드, 렉처 온 디맨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프로젝트가 97년도에 끝나고 98년도 9월에 루 거스나가 한국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이 세계적인 멀티버스트라는 잡지에 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뿌려지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IBM에서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이라는 비디오 차저 서버라는 지금 윈도우 미디어와 피로웨이와 비슷한 건데 그걸 팔교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버지니아 텍,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메리어 텍 이런 대학을 제가 순회를 하게 돼요. 가서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2000년도에 IBM에 그 나오는 최초 잡자, 그 당시에 굉장히 IBM에서 한국 IBM에서 유명하게 나온 게 싱커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잡지에 이제 표지인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계기가 돼요, 제가.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DJ 작가 이제 신상철 박사님 말씀을 DJ 정부 들어와서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야겠다. 누구나 대학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해주자. 그래서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픽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 제가 설치 심사위원장을 99년도에 맡게 돼서 이제 제 규정을 제 손으로 다 만들어요. 아무 규정이 없더라고요. 뭐 미국의 주 온라인 대학 같은 경우 학생 50명당 교수 요원 1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학생 50명당 교수 요원 1명을 하면요 사이버 대학이 설립될 수가 없어요. 수익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방송대학에서 실제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학생 200명당 1명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200명당 1명. 그리고 이제 사이버 대학을 만든다고 하니까 서울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대학을 못 만들고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제안하느냐 해서 그때 제안 조건이 제가 대학 교육 과정을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하에서 2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을 것. 그러니까 대학 과정에 두 과목 이상을 2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을 것을 조건을 제가 넣었어요. 순수히 제가 넣은 거예요. 200명이라는 조건도 제가 넣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대학과 온라인 대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15주차 시를 기반으로 해서 10차 시를 온라인으로 하면 온라인이고 10차 시를 오프라인으로 하면 이건 전통적인 대학으로 하자. 그래서 온라인 대학도 10주차만 온라인으로 하고 5주차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그걸 열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가장 전문가니까 막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DJ 정부 때 무조건 신청을 하더라도 다 내주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지들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버티고 해가지고 12개 대학 지원했는데 제가 9개 대학 한 자릿수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이거 너무 디펜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자들 상대로 제가 발표했어요. 다 그 앞장서서 제가 대응해 나가고, 그리고 2000년도 그렇게 해서 2001년도 개교하게 되고요. 또 그 2000년도에는 조건을 제가 강화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6개 대학만. 그래서 지금 22개 대학이 운영되는데 15개 대학까지는 제가 이제 설치심사위원장을 한 거죠.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은 것은 그때는 사이버 대학이나 가상대학이 보편화되는데 법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대학은 가짜대학 냄새가 나서 그 말 쓰면 안 된다. 사이버 대학은 저만 앞에는 사이비가 되니까 쓰지 말아라. 온라인 대학은 영어니까 쓰지 말아라.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튜터라는 말을 가정교사, 근데 사이버에서 가정교사라는 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다. 그냥 튜터로 쓰자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하는데 지금 튜터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격대학 설치에 관한 법으로 된 거예요. 원격대학, 그래서 원격대학으로 된 거예요. 사실 용어하고 실제 운영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 제일 지금 어려웠던 게 뭐냐. 용어 간에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서로 쓰는 말이 콘텐츠라고 쓰는 사람, 컨텐츠라고 쓰는 사람, 콘텐트라고 쓰는 사람, 뭐 이러닝도 이자 영어 알파벳 붙여서 러닝을 하고 지맘대로. 그래서 야 이런 기본 용어를 표준화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표준화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되죠. 용어 표준을 KS를 2006년도에 만들게 되고 2010년도에 개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쉬운 5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 표준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2007년도에 KOCW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2008년도에 KS 원장으로 가니까 KOCW에 전부
자료가 PPT 자료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를 설득해서 각 대학에서 외국의 석학들을 불러다 강의하면 자기 대학들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모든 대학들이 공유해서 음상이 그걸 제가 설득을 시켜서 각 대학에서 외국의 석학들을 불러다 강의한 경우 그런 내용은 모두 공개하는 걸 전제로 해라. 그 문구를 하나 넣어달라. 그래서 그것을 캐리스에 K50W에 전부 올리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질적으로 강의가 확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미쳐가지고 방송대학 교수가 방송대학하고 경쟁하는 사이버대학을 만든다고 해서 저는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뭔가 좀 움직여야지. 왜냐면 방송대학에서도 인터넷을 도입하자고 그러는데 반대가 나왔어요. 교수회에서 반대가 돼가지고 이거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때 그냥 맨발로 뛰어다닌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좀 퍼뜨리려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대학에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맡은 게 방송대학하고 사이버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방송대학을 획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대학의 IT에 관련된 90%는 전부 재수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 설립도 제가 했고 전산원 설립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센터 그런 거 전부 제가 하면서 왜냐면은 그래서 저는 평생 뭐 5적으로도 물리고 그랬어요. 5적. 그러니까 정부화하고 전산화하고 인터넷을 교육에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그 많은 반대가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뭐 격세지감이 있는 얘기면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터넷을 못 쓰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도입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 방송국을 만들려고 할 때 방송대학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요. 반대한 이유는 뭔 줄 알았어요? 라디오 강의라면 눈 감고 졸면서도 라디오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텔레비전 강의라면 카메라가 3대가 있어요. 내가 어느 카메라를 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이 귀를 볼 수도 있어요. 카메라 불 들어온 쪽이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불 들어온 쪽을 보지 않고 엉뚱한 데를 보면 불 들어온 쪽은 나 귀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하지 못하면은 전개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 잘하는데 카메라 앞에 오면 말이 딱 끊어버려요. 이러면 말해요. 제가 EBS 사장할 때 보면은 EBS 오프라인 강의에서 유명한 명강의를 하는데 카메라 앞에 딱 오면 입이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녹화하려고 하는데 몇 시간 동안 헤매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초창기인데 조금만 지나면 다 잘하죠. 그래서 제가 방송대학을 가장 획기적으로 이제 바꾼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디지털 라이브러리 렉처 온 디맨드하고 두 번째는 원격 영상 강의를 전국 지역 학습관하고 연결해서 13개 군데를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리얼타임 온라인 강의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강의하면 서울 전국으로 다 들어가고 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걸 쌍방향으로 다 하게 인터넷 기반으로 그때 이제 다 처리가 된 거죠. 사이버대학에서는 이제 정말 사이버대학 처음에 만들어질 때 힘들었던 게 저 추적도 많이 당했어요. 고소도 당하고. 왜 그러냐면은 왜 우리 자격이 뭐가 안 돼서 그러냐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심사위원장을 2년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심사위원장은 2년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런 제안을 하고 그만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그분들은 절치부심 고생을 했는데 심사가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설립자.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대학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전부 총장이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설립자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설립자의 그러니까 그 점수가 높았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했어요. 직접을 해서 그분의 의지가 약한다든가 그러면 좀 곤란하다. 제가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 그분들이 다 그때 설립자, 예를 들어서 한양대 김종량 그분 제가 직접 인터뷰한 지금 내가 한양대학을 지금까지 키웠지만 앞으로는 한양 사이버대학을 그렇게 키울 자신도 있고 하겠다. 그 다음에 경희사이버대학의 조용식 학원자, 그 이사, 법인 이사들 다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경희대학을 이렇게 키웠지만 앞으로 경희사이버대학을 키울 것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일하시오.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금 지났더니 어떻게 해주냐면 경희대학에서 체육대학이 제일 셌는데 그 교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사이버대학한테 주더라고요. 그다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설립자들이 의지가 강한 데는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지금 다 그게 그 대학의 보물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이버 대학들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은 최근에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전공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하나 제가 한양 사이버 대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양 사이버 대학 전공을 보면요, 이 보세요. 전공 소개를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반 대학에서 지금 연거 이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이 원광 디지털 같은 데 보니까 그 한의학하고 헬스케어하고 헬스 사이언스 뭐 이런 쪽이요. 이런 쪽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굉장히 좀 발전적으로 나간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대학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온라인 대학의 커리큘럼을 능가해요, 지금.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학들 상당히 지금 노력해야 될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엄청나게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온라인 대학은 다 성공했어요. 특히 그 서울사이버대학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음악과를 운영하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그 피아노 연주 같은 거를 그냥 리얼타임으로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사이버대학과 관련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발전하리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사이버대학이나 온라인 대학의 시조는 방송대학인데 방송대학은 박사과정을 못 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이버대학은 박사과정을 다 열고 전공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고, 제가 사실 6월 1일부터 열린사이버대 50위에 석자 교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분석해 보니까 그 뷰티, 그러니까 코리안 컬처, 한국 K-컬처, K-뷰티,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헬스 사이언스 쪽으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을 최근에 가서 이렇게 열린 사이버 대학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야, 엄청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걸 봤고요. 앞으로 이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대학들이, 그러니까 온라인 대학이지만 오프라인 대학에서 우수하다는 교수님들을 또 많이 모셔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항상 앞서가는 사람은 힘들더라고요. 외롭고. 저는 이 사이버 교육을 하면서 지난 47년을 제가 했거든요. 47년을 IT와 교육을 접목시켜서 노력한 47년인데,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집필한 게 교육의 미래를 그리다, 그 부제가 47년의 예정과 그 너머라는 그 부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저는 많은 지탄도 받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야,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사이버 교육 이런 교육에 접목하면서 많은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결국 교육의 본질은 학습자가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신념을 지켰다. 처음에는 교수들 반대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러닝을 활용하는 교수들이 늘어났고 학생들도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47년 이상 동안 ICT를 교육에 접목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정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큰 어려움도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회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 죽어서 했어요. 안 죽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 역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왜곡된 말도 있고 그러는데 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